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연애가 힘들어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외모와 분위기를 가졌지만 정작 진지한 관계는 잘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본인의 인기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무기로 삼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두 분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사주에서 타고난 매력과 인기, 그리고 때로는 상처까지 안겨주는 기운 도화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도화살이란 무엇인지, 이 기운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도화살을 어떻게 활용하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명리로 인생을 바꾸는 담소,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도화살입니다. 복숭아꽃처럼 화사하고 눈에 띄는 기운, 그게 바로 도화살입니다. 도화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복숭아꽃을 뜻하는데요. 예로부터 복숭아꽃은 아름다움, 매혹, 그리고 사랑의 기운을 상징해 왔습니다. 명리학에서도 도화살은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말투, 표정, 행동, 분위기, 겉모습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겐 대부분 도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싸력, 무의식적인 매력, 자석 같은 사람, 이런 표현들이 모두 도화살을 설명하는 다른 말일 수 있어요. 홍염살은 특정한 사람에게 강하게 작용하는 매력, 즉 1대1 관계에서 치명적으로 다가가는 기운이라면, 도화살은 대중을 상대로 넓게 퍼지는 인기와 매력입니다. 그래서 도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꼭 외모가 출중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나 말투, 성격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도화살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만드는 힘,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히 파문을 일으키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사주 지지에 좌오 묘유가 있는데 도화살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화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리뉴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지에 좌오 묘유가 있는 걸 가도화라고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가도화도 도화로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쥐, 말, 토끼, 닭띠이신 분들만 계산을 해봐도 12지지니까 33.3% 이상이 가도화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월지, 일지, 시지까지 본다면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이 도화살일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주변 사람 10명 중에 8명이 매력적이던가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좌오 묘유의 글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도화라도 강하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사주 지지 4곳 모두에 순서와 상관없이 4글자 전부가 들어있는 편야도화, 연, 월, 일 또는 월, 일, 시 이렇게 붙어서 좌오 묘유 중 3가지가 있는 월장도화는 진도화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화라고 말하는 진도화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사주에 연지나 일지에 특정 글자가 있을 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지나 일지에 해, 묘, 미 중 하나가 있으면 일지 자수가 진도화가 됩니다. 연지나 일지에 인, 오, 술 중 하나가 있으면 일지 묘목이 진도화고요. 연지나 일지에 사, 유, 축 중 하나가 있으면 일지 오화가 진도화입니다. 연지나 일지에 신, 자, 진 중 하나가 있으면 일지 유금이 진도화가 됩니다. 이 외에도 도화살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요. 연지에 도화가 있는 도삽도화, 월지에 도화가 있는 월령도화, 일지에 도화가 있는 일지도화, 그 외에도 나체도화, 골랑도화, 역마도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홍양살도 큰 카테고리로 보면 도화살에 속해요. 유튜브 특성상 짧은 영상에 이 모든 도화를 다 담기는 어렵지만 도화의 종류에 따라 발현되는 현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작용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도화살이 연, 월, 일, 시 중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도화가 내 사주에서 어떤 십신으로 작용을 하느냐, 또 길신으로 작용을 하는지 흉신으로 작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월지에 도화가 있는 월령 도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단순히 청년기 때 인기가 많다, 혹은 부모가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인기가 40대, 50대가 되면 없어질까요? 아니죠. 같은 연령대에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비겁, 식상, 재성 등 어떤 십신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도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내 삶에 엄청난 무기가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각종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화가 식상으로 작용하면 사교성이 강해져서 인간관계가 활발해지겠지만, 이 식상이 만약 흉신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심하게는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도화가 재성으로 작용하면서 흉신이면 도박, 사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성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내 사주에서 도화살이 어떤 에너지로 작용하는지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성운으로 직결되진 않아요. 도화살이란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성에게 무조건 인기가 많다, 연애를 잘한다, 연애를 자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전 영상의 댓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도화살이 2개가 있는데 연애는커녕 소개팅도 안 들어와요. 도화살이 있는데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안타깝게도 도화살은 연애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화는 이성운이 강하다는 이 흔한 오해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도화는 끌림의 에너지이지 연애 성공의 보장형이 아닙니다. 도화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즉 끌림의 힘이에요. 하지만 그 끌림이 실제 관계로 이어지는지 혹은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애라는 건 단순히 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관계를 받아들일 심리적 준비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즉 도화는 이성관계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지 그걸 성공적인 관계로 이끄는 능력은 아닙니다. 도화가 있어도 외로운 도화일 수 있어요. 실제로 도화가 있는데도 연애를 잘 못하거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데도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는 외로운 도화라고 표현합니다. 매력은 넘치지만 내면적으로는 상처가 많고 인간관계에 쉽게 피로해지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죠. 이럴 땐 도화가 이성운이 아니라 내면적 갈등이나 사회적 스트레스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기가 많아 보여도 정작 본인은 외로움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화는 내 사주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도화가 식상으로 작용하고 길신이라면 표현력, 호감도, 인기 상승이란 키워드를 가지게 되겠죠. 도화가 재성으로 작용을 하고 흉신이라면 이성 문제로 인한 구설, 중독, 집착이란 키워드를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도화의 작용력이 십성과의 조합, 길신과 흉신의 판단, 운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가 있다고 해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이렇게 단순히 공식처럼 외우면 오히려 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화는 결국 나의 표현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개방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걸 SNS와 콘텐츠로 풀어내고 어떤 사람은 연애에 사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독과 불안으로 끌어안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성에게 인기가 많을 필요도 없고 연애를 잘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주에서 도화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도화는 이성의 숫자가 아니라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과 연결되는 고리로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화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화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력의 에너지예요. 이 기운이 잘 쓰이면 사람과의 연결, 표현, 대중적 호감도라는 면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끌리는 힘,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말투에서 묘한 매력이 있고 분위기만으로도 시선을 끄는 힘이 있으며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뭔가 있어 보이는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천성이기도 하지만 도화의 기운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대중 앞에서 빛을 발하는 에너지, 도화살은 대중과의 연결, 이런 거에 최적화된 기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연예인, 방송인, 강사, 예술가,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살이기도 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커뮤니케이션, SNS나 컨텐츠를 통한 자기 표현, 무대나 강당 위에서의 자신감, 이런 역할을 할 때도 도화살은 그 사람의 카리스마와 공감력, 설득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인간관계를 무기로 바꾸는 능력, 도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힘이에요. 연결을 잘 만들어내고 상대가 쉽게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신뢰를 얻는 능력. 그래서 도화살이 잘 쓰이는 사람은 비즈니스, 영업, 서비스, 상담, 교육 같은 사람을 만나야 성과가 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인맥이 자산이 되는 구조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하게 돼요. 도화살의 또 다른 특징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정서가 섬세하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지 감정 기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복잡한 감정을 단어, 그림, 소리로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 화가, 음악가, 심리상담사처럼 섬세한 내면의 표현이 필요한 직업군에서도 도화살은 귀한 재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존재감이 좀 확실한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분위기로 설득하는 사람, 설명 없어도 호감을 얻는 사람, 그게 바로 잘 발현된 도화의 기운이에요. 도화는 타고난 기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가꿀 때 훨씬 더 강한 무기가 됩니다. 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말투, 표정, 분위기 하나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관계의 질, 일의 확장력, 인생의 만족도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도화살은 타고난 매력이지만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은 인생의 무기로 바꿔냅니다.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가진 분위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나라는 존재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건 그냥 매력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능성이 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도화살은 양날의 검 같은 기운입니다. 잘 쓰면 강력한 무기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자신과 주변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칼날이 되기도 해요. 이성 문제로 인한 구설과 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감정 기복이나 충동적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기도 하고 사치나 향락 같은 쾌락적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써먹고 있을까요? 도화살은 그냥 이성운이 좋다는 그런 기운이 아니에요. 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힘이자 그 시선을 견디고 관리하는 힘까지 포함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단순한 인기나 연애 운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의 주인 되기. 도화살은 감정 에너지가 풍부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감정이 나를 휘두르면 결국 내가 휘청거리게 돼요. 내가 감정을 자주 점검하고 충동적인 선택을 줄이고 기분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연습, 이것만 해도 도화살의 요동치는 힘이 잔잔한 호수 같은 내면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도화가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냅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는 만큼 그 관심을 의식하고 휘둘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나의 잘못된 행동도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매력이 없어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자존감이 아닌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화살은 시선을 즐기되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중요해요.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시선에 쫄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매력을 표현의 도구로 쓰기. 도화는 본질적으로 매력과 표현의 기운이에요. 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려면 단순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말투, 태도, 감정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진심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진짜 도화의 힘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목을 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존재감을 남기는 거죠. 네 번째, 인간관계를 자산으로 만들기. 도화가 잘 발현되면 인간관계가 넓어지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인간관계에 고립되거나 피로감에 빠지기도 쉬워요. 사람을 쉽게 만나되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는 깊이 있게 관계를 쌓는 거, 이게 도화살의 인간관계를 양이 아닌 질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와 책임감을 중심에 둘 것. 도화살은 매력이라는 무형 자산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매력이 넘쳐도 신뢰가 없고 책임감이 없으면 결국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도화살은 매력 더하기 신뢰 더하기 책임이라는 세 박자가 맞을 때 비로소 인생을 바꾸는 진짜 무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도화살을 가진 사람은 이미 타고난 빛이 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꽃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복숭아 꽃은 눈에 띄고 아름답지만 그 꽃이 언제 피고 어디로 퍼질지는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도화살이 있다는 건 이미 매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에너지를 내 인생을 위해서 잘 써보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사랑받고 성공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나 명리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컨텐츠에 큰 영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